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도 경계 태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네, CPI 결과에 따라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확실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섹터 안에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향 매출세를 정부에 납부한다는 것, 또 마이크론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한 상태인데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쪽과 관련된 투자 전략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또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CPI 결과에 따라 증시 향방도 갈릴 수 있는 만큼 하루만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0.4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2%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 하락했습니다.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쪽, 이 소비재 쪽이 특히 강했고요. 반면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부동산과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대체로 다 부진했습니다. 또 M7 기업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선방해줬는데요. 3% 가까이 급등하면서 340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석에서 4% 이상 올라서 줬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코인베이스도 3% 가까이 상승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채권 시장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밀려나면서 4.28% 아래로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미중 관세 휴전 소식을 주시하면서 98 중반 강세로 조금 더 올라섰고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 기준으로 1,392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주요 외신들이 주목했던 세 가지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중 관세 휴전 관련 소식입니다. CNBC의 보도 자료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 두 국가 사이에는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됐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JP모건의 CPI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현재 시장에서는 CPI 서프라이즈, CPI 쇼크 등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은 가능성은 5% 정도로 낮지만 만약에 CPI가 조금 더 떨어지는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경우에는 S&P 500 지수도 최대 2%까지 급등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근원 CPI가 0.4%를 넘어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증시가 2%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중인데요.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상승 랠리를 재개하면서 어느새 12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선 상태인데요. 이더리움과 함께 강한 상승 사이클을 연출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중입니다. 자,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배경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이어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볼까요? 자, 내일은 미국의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죠. 내일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무게감이 그렇게 큰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기업들이 관세 충격 여파를 잘 견뎌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죠. 서클과 코어이브의 실적까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요 기업 이슈들의 소식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는 큰 이벤트, 그러니까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7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만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2.87%, 3%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전력 공급용 사업자를 신청했다라는 새로운 이슈 들려왔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의 장세 약보합권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으로 칩을 수출할 수도 있다. 칩을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성 기사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나왔던 실적도 함께 톱어보시죠. AMC 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으로 2분기 실적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자체 확인해 보신다면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장 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프리마켓에서의 흐름은 15% 정도의 급등이었지만 너무 일찍 발표됐기 때문일까요? 오늘 장중에는 전반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9%의 상승폭 가져갑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이번에 좀 엔터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 그리고 AMC 같은 엔터 기업들에 있어서도 마인크래프트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와 함께 리로와 스티치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이로써 이번 AMC 엔터에서 주최하는 영화 안에서의 참여자 수가 약 26%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이어서 아담 에런 CEO는 앞으로도 더 많은 캐파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재미있는 실적 발표 내용을 전해드렸죠.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에서 맥도날드와 마인크래프트가 결합해서 콜라보를 해서 내놓은 제품이 신제품이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터부터 먹거리까지 요즘 좀 시장은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견인하고 있지 않나 싶은 실적 발표 내용이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클로도 살펴보시죠. 오클로는 좀 따끈따끈한 실적입니다. 앞서 한 20분 정도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조금 더 중요해요. EPS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순손실을 받았고 얼만큼 순이익을 받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시장 예상치는 0.12달러 마이너스였습니다. 12센트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0.27달러 마이너스였는데 시장 예상치는 그보다 좀 더 높았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은 0.18달러 마이너스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 장중에는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4.53%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기다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증시 상황 체크해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오클로 같은 경우 SMR, 원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에만 12개월 안에 900% 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에서의 체크 포인트가 조금 더 중요할 텐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대로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냐를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발전소의 초기 가동 2027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에 조금 더 주가가 반응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만약 지연이 될 시 우려감을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리버티 에너지와 함께 버티버와의 공급 계약,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나갈 것인지 로드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2.8% 내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뉴스케일은 실적 발표 이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클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장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케일에 이은 오클로의 원전주 실적 발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난 것 같아요.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시장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9월달 금리 인상이 결정되잖아요. 네, 금리 인하죠. 예. 금리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한편에는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에는 지금 그 시장에서
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런 예.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승해 왔던 뭐 S&P 500이나 나스닥 랠리가 네. 잠시 멈추면서 대형주들, 그다음에 M7, 뭐 빅테크 관련주들의 시세가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로 진입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또 밤사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의 관세 유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데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들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사실 이제 중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감일이 이제 8월 12일인데 예. 이제 연장이 불확실하다 그랬었는데 전격적으로 또 90일 연장을 트럼프가 사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 불확실하다라고 했었냐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4배 이상 확대해 주기를 예.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또 요구하면서 서로 민감한 부분이었기 예. 때문에 이게 좀 농산물이랑 반도체 서로 원하는 게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또 이 충돌이 되는 예.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90일 연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인도가 지금 관세 폭탄을 맞게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맞고 있는데 대미 수출품 절반 이상이 이제 그 관세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예. 거고, 미국산 불매 운동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노노 USA라고 예. 해서 뭐 대표님께서 전해 주셨죠. 예.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뭔가 반발이 심한, 반미정서가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 트럼프 뭐 미국산 불매 운동,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EU 정상들은 이제 15일 날 그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이제 알래스카에서 예, 그렇죠. 벌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EU는 또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맘대로 또 이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패싱되기가 네, 싫은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푸틴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또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점령지를 맞습니다. 가져가는 걸로 원하고, 크림반도, 뭐 돈바스 지역 전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런 것들은 포기해라. 그다음에 중립국 지위 수용을 요구한다, 이런 것 네. 때문에 EU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경에 트럼프와 통화를 통해서 아마 입장 조율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세 관련 소식들 첫 번째 이슈로 정리해봤고요. 자, 최근 들어서 증시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8월 들어서 뭔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듯 하거든요. 네. 이런 때일수록 월가의 투자 전략들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뭐 3대 은행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의 신고가 랠리가 일부 주도주에만 집중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미국 주식 내에서도 종목 간 주가 차이, 이런 격차가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는 소외된 저평가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의 관세 부담이 100% 중에서 한 64%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을 했고, 이제 소비자가 22% 정도 부담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역전이 돼서 미국 소비자가 67%까지 늘어날 것이고, 기업 부담은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관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소비자들이 또 지갑을 닫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되고 이게 악순환이 돌겠죠. 예. 생산도 차질을 빚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또 지난주 헤지펀드에서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국 주식만 10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한 걸로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부정적인 예.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반면에 JP 모건은 성장 둔화, 인플레가 상승하는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S&P 500에 엇갈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CT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P 목표가를 6,300에서 6,600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뭐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준 인사들 내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매파였던 보우만 부의장이 원래 예전엔 상당히 매파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데 9월 달부터 당장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9월, 11월, 12월 뭐 3번 연속 금리를 네, 나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겠네요. 그래서 또 보우만 부의장의 경우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후보, 유력한 예, 인물로 꼽히고 또 있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도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밤사이 반도체 쪽에서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거나 또는 제조하기 위해서 설비를 건설해서 뭐 이런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이제 TSMC,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인텔 뭐 이런 쪽인 파운드리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이미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또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CPI 경계감 네.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CPI 결과에 따라 결국 뭐 증시 방향성도 결정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학개미들의 선택은 어떨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 서학개미들이 이제 올해 미국 주식 순매수 추이를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예.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예. 네, 보시면 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보시면 예. 뭐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까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월 달과 6월 달에는 13억에서 2억 3천 달러 정도를 3천만 달러 정도를 순매도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200까지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국장으로 옮겨간 예.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7월과 8월이 이제 국장이 횡보 장세를 네, 보이면서 그렇죠. 박스권에 진입했을 때죠.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 맞습니다. 10억 달러로 하향했다는 거, 10억 원이죠. 예. 10억 원으로 하향했다는 것 저희가 때문에. 미국 주식 얘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3,200이 박스권이 되면서 네.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7월 달에는 6억 800만 달러 정도, 그다음에 네. 8월 달에는 5억 8,980만 달러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굳이 나는 뭐 미국 주식만 한다, 네. 나는 뭐 국장만 한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좀 더 유연한 전략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시내에 보면 버스 환승 정류장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는 좀 유연한 전략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승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종목 단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특이한 거였어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물려서 관세를 통해서 갈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뭐 판매 수익금의 15%를 내놔라. 네. 그게 일종의 조폭들이 말하는 자릿세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영화에서도 뭐 많이 보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참 뜻밖이다. 이게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했는데요. 이게
이 기업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차단된 중국 수출이 재개한 것에 영향이기 때문에 예. 뭐 15% 정도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네.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 대해서도요. 중국 전용 AI 칩 판매 수익금 15% 똑같이 내놔라 얘기를 했고요. 또 AMD는 중국 AI 칩 라이센스를 이제 확보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하락 반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S&P 500 내에 지금 엔비디아 비중이 단일 종목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인 7.8%를 기록했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비중과 거의 뭐 맞먹는다 이렇게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또 엔비디아 H220 칩, 예. 20칩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율성,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예.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관영 매체 쪽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이 하락 요인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네. 저는 이제 보니까 웰스파고인가요? 웰스파고에서 중국 관련 수출이 재개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85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높였어요. 예. 그래서 더 지금 높아졌네요. 현재 같은 경우에 저는 보면 앞으로 이 반도체는 대미 협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 수출을 완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긍정적인 시간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83달러가 신고가인데요. 지금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170달러 정도라든지 뭐 눌릴 때도 있고. 네, 하니까요. 눌릴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아마 좀 그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정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목표가는 200달러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목표가를 200달러 정도로 제시해 주셨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풍향기로도 불리죠. 지금 네.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분기 매출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4분기 매출 전망에서 매출이 111억에서 113억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당 EPS도 2.78달러에서 2.92달러. 주당 그 예상치를 역시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올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07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또 ESP 가이던스도 2.50달러에서 2.85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지금 갭 상승하고 나서 음봉상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좀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 129달러가 고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주봉상의 고점은 157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4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반도체 기업을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반도체 특집 느낌이네요. 자, TSMC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TSMC는 그 7월 달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간 매출이 3,232억 대만 달러. 그래서 지금 이게 3분기 매출이 25% 증가할 것이라는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놨고요. 그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매출도 2조 900억 대만 달러, 약 700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면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6%나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도 역시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웬델 황 CEO는 25년 3분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 투자은행들은 이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해서 목표 주가나 이 투자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예. 아마 해외 ADR을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예. 그 투자은행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7월달 매출 호전 이 상황이 이미 주가에 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는 과매수 상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고점에 완만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건강하죠.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5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보시는 대로 250달러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네. 조정을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관망하면서 보유한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말씀을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